낮에는 육아하고 저녁엔 대화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부부들의 이야기 4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감자입니다. 매달 특별하게 책을 한 권씩 좀 소개해드리고 저도 읽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서 독서 책 읽기 선생님으로 오래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서 책으로 뭔가 같이 소통하고 나눌 때 오는 즐거움들이 크더라고요. 저도 또 그냥 마냥 이렇게 읽고 싶진 않고 또 계속해서 저한테 좋은 인상들을 주는 책들을 읽고 하고 싶어서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에 만날 첫 번째 책은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라는 책입니다. 유발 하라리 역사학자죠. 너무 대단한 역사학자고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이미 너무 화려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던 작가인데요. 사피엔스에서도 보면 이제 인류가 발전해온 일을 이야기라는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 넥서스라는 책도 하나의 키워드로 인류사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AI까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AI를 좀 다룬다는 점이 좀 역사학자가 AI를 이라는 생각이 조금 좀 재밌잖아요. 뭐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참신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연결, 넥서스라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넥서스는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연결이라는 뜻인데 사회적인 연결을 뜻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뭐 A와 B를 연결하는 점인 뭐 허브 같은 의미는 아니고 네트워크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어떻게 그럼 이 책에서 넥서스, 즉 사회적 연결이라는 키워드로 인류사를 살펴보고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연결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무엇을 연결하면서 인류가 발전해 왔을까라고 하는 것에 유발 하라리는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보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정보가 많아야 기회도 얻고 방법도 찾아나가니까 정보라는 것은 어떤 유익함을 주는 진실 같은 걸까요? 정보라는 단어에는 사실 그 자체로 연결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들의 단편을 하나씩 연결하면 나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유익하거나 해로운 정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작가가 말하는 정보라는 개념과 EH카에서 사실,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도 역사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지금에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실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녹음하고 있는 거, 또 지금 옆방에서 아내가 아기를 보고 있는 거, 수없이 많은 사실들은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역사가는 이 중에서 이렇게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서 중요하다고 역사가가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일을 기록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록이 어떤 사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정보가 오류가 되기도 하고 왜곡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결론은 역사는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역사가의 생각에 따라 만들어지는 편집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기서는 넥서스에서는 순진한 정보관이라고 말을 하는데, 순진하게 정보가 무조건 많을수록 좋으냐? 정보는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유발 하라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라는 것들이 서로 다른 사실들을 연결하는 거라고 말을 한다면 순진한 정보관은 이런 정보들이 진실을 발견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정보가 많아서 이제 나쁠 것은 없잖아요. 정보가 많을수록 우린 진실에 가까워져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바람을 피운다고 합시다. 바람을 피운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한 어떤 호텔에 들어가는, 좀 자극적인가요?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에 대한 사진, 또 결제를 하는 모습, 이런 사실들이 묶여서 정보가 되고 연결돼서 정보가 되고, 이런 정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실에 가까워져 가잖아요.
물론 이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정보가 무조건 우리를 진실로 인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유발 하라리는 순진한 정보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작가는 정보가 해온 일을 이런 진실의 발견인 측면도 있지만 질서 유지 기능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인데 그런 정보,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고 누구만 알고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고 통제하는 것이 곧 권력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예는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서가 등장한 이후에는 이런 문서를 다루는 직업들이 생겨나고 이런 문서에서 힘이 나는 거죠. 힘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것이 권력이 되기도 하고 변호사 같은 직업들이 그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합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취합하는 역사학자의 생각에 따라 역사들이 만들어져 가듯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순진한 정보와는 달리 진실로 무작정 가지는 않는다라는 게 바로 작가의 생각입니다. 작가는 그 예로 이제 중세 시기에 일어났던 마녀 사냥을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마녀에 대한 이야기들은 중세 시대에도 꽤 많이 있었나 봐요. 그냥 어디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더라,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산다더라. 근데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았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녀 재판도 간혹 일어나지만 다시 풀려나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런 이 마녀에 대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마녀에 대한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보로 묶어내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크라머라는 사람의 마녀의 망치라는 책입니다. 크라머는 몇 가지 정보들과 더불어서 마녀에 대한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증오 그리고 그 내용을 더불어 상상력을 같이 불어넣어서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마녀에 대해 갖고 있던 막연한 통념들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풀어요. 어떻게 마녀들이 행동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실험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거기에 몇 가지 사실들을 집어넣는 거죠. 이 책은 그 사람들의 두려움을 건드리게 되면서 엄청난 베스트셀러로 확 등극을 합니다. 정보들의 이런 악의적인 연결이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이것만 봐도 정보는 무조건 진실이다. 정보가 많을수록 무조건 진실과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얘기는 허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넥서스, 그러니까 즉 연결입니다. 사회적 연결 자체에 특정한 목적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실 중 역사가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 역사로 기록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유발 하라리는 이런 정보들의 연결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또 진실하지 않고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들은 마녀 사냥 외에도 우리는 흔히 떠올려 볼 수 있어요. 히틀러의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정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역사에서 우리는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연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보와 연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앞의 내용이 1부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2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AI 바람이 이제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죠. AI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회사면 주가가 바로 뛰고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AI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 인간이 막연히 갖고 있지만 미래를 풍요롭게 해줄 거라는 기대가 요즘 넘쳐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는 이 책에서 과연 그렇기만 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AI가 가진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가진 속성은 그전 인쇄술처럼 크라머가 책을 쓴 것처럼 책을 편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AI 이전에는 인간이 정보를 모으고 통제를 했다면 이제는 컴퓨터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다루는 주체가 인간에서 정보를 다루고 편집하고 하는 것이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보들이 무조건 진실하지는 않다. 이것들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진실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컴퓨터가 취합하는 정보는 얼마나 진실할 것이며 얼마나 믿을만할 것이며 또 인간의 미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까요? 우리는 그중에
긍정적인 측면들만 너무나도 보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AI가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정보들을 취합했을 때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로 페이스북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AI는 지능은 있지만 도덕성은 없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목적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AI는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 최단 경로로 탐색해가는 거죠. 가는 길에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일어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여러 예시를 들고 있지만 저는 그 중에 로힝야족 학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죠. 로힝야족은 미얀마 서부에 거주하는 무슬림인데 2016년에서 2017년에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이라는 소규모 이슬람 조직이 아라칸 라카인주의 무슬람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군 초소를 공격하고 수십 명의 비무슬림 민간인을 살해 그리고 납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얀마 군과 불교 극단주의자들이 로힝야족 전체를 겨냥한 전면적인 민족 청소 운동, 홀로코스트죠. 이것을 시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로힝야 마을 수백 곳을 파괴하고 거의 7천에서 2만 5천 명에 이르는 비무장 민간인들을 죽이고 18,000에서 6만 명 정도의 여성과 남성을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또 72만 명이나 되는 로힝야족을 추방하는 일이 있었는데 로힝야족은 무조건 나빠. 로힝야족이 문제야. 지금 이 사태의 모든 문제들은 로힝야족이 만들고 있어. 라고 하는 건 이제 로힝야족을 향한 극심한 증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증오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건 맞는 말 같아 틀린 말 같아 라고 정보들이 취합된 정보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증오의 선전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왜 페이스북이냐? 2016년 미얀마에서는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주요 뉴스가 바로 이 페이스북이었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정치적 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용하는 플랫폼이기도 했죠. 앞서 이제 마녀사냥과 아주 비슷한 사례죠.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요. 마녀사냥은 크라머라는 인간이 사실 그리고 상상력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책으로 만들었다면 그 바탕엔 이 마녀를 향한 증오가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증오라는 감정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는데 페이스북은 달라요. 아무런 감정이 없죠. 단지 최선의 선택을 할 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실, 왜곡, 그리고 거짓 정보를 기록한 것들은 물론 인간이죠. 극단주의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기록했지만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유포하고 또 좋아요를 누르게 만들고 한 것들은 이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었거든요. UN 사실조사단이 페이스북이 증오로 가득 찬 컨텐츠를 유포함으로써 민족 청소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을 냈어요. 페이스북은 단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용자 참여를 이끌어내야겠다라고 하는 명령 한 가지만 가지고 움직였을 뿐입니다. 작가가 AI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I가 문제다,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인류는 언제나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때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져오게 되는데 신기술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하더라도 해피엔딩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행착오를 겪어내기까지 인류가 겪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가령 산업사회에 돌입했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죠. 인간은 산업기술을 가진 나라를 제국이라고 부르고 이에 필요한 원자재를 얻기 위해서 무차별적인 식민지 정복에 나섰잖아요. 그 피해를 당한 게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를 비롯해 수많은 나라들이 고유한 전통, 생활 이런 것들이 모두 짓밟히게 되죠. 이것도 역시 신기술이 들어옴으로써 생긴 시행착오죠. 인류는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원자재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더 나은 방법들을 배워갔죠. 그렇지만 그 시행착오는 무척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산업혁명과 산업사회의 신기술과 AI는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어요. AI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최초의 도구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 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성원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방법을 찾아 나가는 동반자로 AI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작가는 이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려고 이 책을 쓰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 AI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는 단지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나은 길을 제시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나은 점은 강력한 자정작용 때문이었습니다. 독재랑 다르게 민주주의는 구성원 간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수정할 기회를 얻을 수 있죠. 민주주의가 51%의 다수결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민주주의 안에 들어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수정할 수 있는 부드러움, 그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다시 재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점. 가령 대통령에서 이전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바로 이 민주주의인데요. 작가는 이제 AI가 장밋빛 미래라고 믿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재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기술이 어떻게 인간과 협력해 나가고 또 최소한 적은 시행착오로 함께 공존해 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역사적 사례들로 이제 증명해 나갈 뿐인 거죠. AI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도구. 그렇지만 인류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또 감시해야 할 도구이지 않을까요? 인간과 넥서스들, 연결될 AI에 대한 유발 하라리의 책이었습니다.